자, 관광영어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 동영상 강의는, 특히 영어 강의는 재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왜 자꾸 중간에 리포트를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포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들어야죠. 거기다 점수도 2점씩 깐다고 그러니까 점수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가 갖고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들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친한 사람들끼리 뭐 서로 카톡으로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상대방 성적이 올라가면 당신의 성적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점점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교묘하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랜딩인데요. 랜딩은 30페이지 랜딩인데 랜딩은 넘어갈게요. 체킹아웃으로 갑시다. 32페이지 유닛 10 체킹 아웃 at the airport. at the airport라고 써놓은 이유는 체킹 아웃 하는 거는 호텔에서도 체크 아웃이거든요. 그럼 호텔에 들어갈 때는 생각해보면 뭘 것 같아요? 나가는 게 체킹 아웃, 호텔에 들어가는 거니까 체킹 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체킹 인 하면 공항에서도 체크 인.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건 체크인 합니까? 그걸 I want check in the class. 알아는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말을 해도 돼요, 그렇게. 자, 잠시 첫 번째 동영상을 녹화하고 시가렛을 즐기고 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번 이쯤 되면 패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리포트를 내보죠. 일주일에 저희가 이틀 수업을 하죠. 관광영어가 월요일날 있고 화요일날 있죠. 리포트 나갑니다. 월 화요일 중 2시간 수업이 있는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답 적어 놓고요. 예,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제로 듣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사실은 이것도 교수가 할 필요는 없죠. 수업을 듣고 말고는 각자의 몫이니까. 그래도 뭔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내가 열심히 떠드는 만큼 쟤네가 조금 나아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자, 햇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합시다. 이제 공항에서 나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나갈 때는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건물 앞에 내려주죠. 아니면 활주로에 내려주면 버스가 와서 싣고 건물 앞까지 데리고 가요. 건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수화물, 내 그 캐리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으로 가라고 안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캐리어를 찾는 데 가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 그 캐리어를 찾고요. 근데 그 캐리어를 찾을 때 거기에 붙어 있는 태그를 떼시면 안 돼요. 비행기에 카운터에 가서 체크인 할 때 한 장은 거기 가방에 붙여주고요. 한 장은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건 꼭 갖고 있어야 되죠. 항공권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캐리어를 꺼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는 데가 뭐냐면 세관이에요. 세관에 가서 뭐 마약이 있는지 총기가 있는지 쓸데없는 거 갖고 왔는지 안 되는지 그거 신고하는 거 있죠. 아니면 비싼 명품을 몇 개를 샀는지. 그러니까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 한도까지 샀는지 그 이상 됐는지 그걸 신고하는 거가 있어요. 신고 디클레어라고 그러거든요.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신고하는 데가 있고 그게 다 끝나면 그러니까 입국심사 그 나라의 그 고객 끝나면 그거 제일 먼저 가방 찾고 입국심사하고
입국 심사가 끝나면 세관에 가서 신고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세관 신고가 끝나면 나갈 때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간 문 입구에서 직원이 내 가방 번호하고 내 거하고 확인을 하죠. 다른 사람 거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재수없이 한번 걸리면 엉뚱한 거 남의 거 갖고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캐리어들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캐리어 밑바닥에다가 제 이름을 크게 제 이름 이니셜을 붙여 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캐리어가 나올 때 이렇게 서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워서 나오기 때문에 밑바닥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가방에다 끈을 묶어서 하여튼 자기 가방임을 표시해야 찾기가 편리해요. 그냥 간단한 팁이었고요. 체킹아웃 하는 거 합시다. 이제 세관에 가는 겁니다. 저기 입국 심사 안내에 가는 겁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May I see your passport? passport는 여권이죠. 여권 좀 볼까요? Please. 마법의 월드 붙였죠.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and your vaccination certificate. 와, vaccination. 백신. 많이 나오죠, 요새. 코로나 백신. 그죠?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 certificate. 증명서. certificate.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뭐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거는 사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문의를 하시면 알려주죠. 그리고 항공사 직원이 확인을 해요. 그거 갖고 오셨습니까? 안 갖고 오셨으면 거기 입국 못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죠. 플레이스 됐고,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sir?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Are you going to stay? 너는 얼마나 머무를 거냐? going 할 거냐? stay가 머물다죠.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하면 안 외워져요. 그냥 문장 전체를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이 머리는 문장 전체를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문장이 10개면 되어지는데 끊어서 하면 사고단위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끊어서 하면 의외로 쉽게 돼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외워야 되는 건 단어. 단어를 모르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됐고요. About 2 weeks. About 뭐뭐에 관하여. 그게 아니고 의외로 about은 뭐뭐에 관하여. 그걸로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만 썼기 때문에. 대략 대충 about 2 weeks. 대충 한 2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will you be staying? 그럼 알겠죠? where가 나오면 어디에 staying? 머무를 거냐? Where will you be staying? I will be staying at Hilton Hotel. 이게 지금 입국 심사할 때 그 심사관이 관리죠. 심사관 입국사무소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고요?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입국 신고서를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요. 점점 이거는 심해지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적으라는 경우가 또 있고요. 특히 무슨 테러가 일어났거나 그러면 더욱더 골치 아프게 힘들게 그래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What's the purpose? What's the purpose? 목적이 뭐야? 그거죠. 그런데 뒤에 또 붙죠. Of your visit. 너의 방문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just sightseeing. 그러니까 관광 혹은 투어 그렇게 하죠. What's your purpose of your visit? 그러면 그래서 meeting 회의하러 왔다는 것도 있고요. 뭐 just look around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러니까 주위를 좀 돌아보려고 왔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했네. for sightseeing. 이것도 합성어죠. sight가 부지, 대지, 그거는 거거든요. seeing,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거죠. sightseeing. 그렇게 얘기를. 아, 그럼 여기서도, 투어 말고 sightseeing도 있구나. 그럼 섞어서 자꾸 쓰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말이 적합한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게 헷갈리면 무조건 sightseeing만 쓰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경우는 투어가 훨씬 낫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 그건 원칙이 없어요. 내가 느껴야죠. 내가 느껴야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쓰는 단어가 한정돼 있어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새로운 단어를 얘기하는지. 한국말로도. 거의 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면 뇌가 죽어요. 근데 거의 다른 말들을 잘 못 쓰죠. 그래서 갑자기 그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 말을 잘 안 써서. 오늘 오전에 강의할 때 오늘 오전에 그 관광자원에 의해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지 얘기하면서 법기 수원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원지도 굉장히 가볼 만한 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 짓 하다가 안 돼갖고 그 다음 시간에 했잖아요. 법기 수원지라는 걸 안 쓴 지가 꽤 오래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관광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의 이름을 잘 안 쓰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건 뭐냐면 이 뇌 속에 저기 장기 기억에 있는 거죠. 그걸 아직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도 법기 수원지가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좀 전에 썼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오는 거죠. 뇌과학자들의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은 뇌과학자들이 입증을 한 이론인들입니다. 한동안 뇌과학에 관한 되게 기억은 왜 할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몇 번 읽었더니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어쩌고저쩌고 치매가 어쩌고저쩌고 서로 연결되는 거 그것도 서로 연결되는 거 시냅시스 시냅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평소에 쓰면 나오는데 안 쓰면 안 나와요. 하물며 한국말도 그런데 영어는 더더욱 안 되겠죠. 자기가 쓰지도 않으면서 영어 해야지. 너 뭐 하는데? 영어 하려고요. 영어 하려고요. 너 뭐 하는데? 토익 그러다고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익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도 물어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는 것도 지겹잖아. 해. 근데 토익부터 하면 과거의 경험이 있죠. 특히 영어를 지금 자기 등급이 안 나오거나 영어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이요. 과거는 신경 쓰면 지금부터 하면 이번 학기에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여름방학 때 바짝 하잖아요. 웬만큼 나와요. 그리고 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책을 추천해 줄 거예요. 단 혼자 오지 말고 친구랑 같이 오세요. 혼자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둘이 하면 활동, 교수님 저랑 친한 쟤는 영어를 잘하는데요. 상관없어요.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각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오시면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됐고요. foresight thing. 오케이. That's all. 거기까지 다 조사했어요. 오케이. That's all. 알았다. 거기까지가 전부. That's all. That is all. 그게 전부다.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다는 얘기죠. That's all. That's all. 너 어쩌고저쩌고.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할 때 That's all.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 외우세요. That's all. 전부. Have a nice day. 상투적인 인사죠. 좋은 하루 되세요. 영혼 없는 인사예요. Have a nice day. 그죠? 미국 애들하고 있다 보면 Hi 범영 그러면서 How are you?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이에요. 그러고 가. 쌍새끼.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예의가 바르다고요? 매너가 있다고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줬고 무조건 저기 하면 excuse me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봐도 미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아요. 단지 파워가 없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애매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랑 국가 간에 경쟁하는 거랑 거의 같아요. 힘 있는 놈은 막 짓거리고 힘 없는 놈은 눈치를 봐야 되고. 이왕 태어난 거 힘 있는 놈으로 살아가면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과외로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힘을 가지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1등을 하면 힘들어요. 자꾸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2등, 3등 하면 편해요. 그래서 1등은 발 뻗고 못 자요.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잖아요. 2등, 3등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인데, 또 우리 딸도 하고, 1등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거기까지는 욕심내지 마라. 그럼 네 인생이 피폐해진다. 1등 하려면 무지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간에. 좋겠죠, 1등을 하면. 그런데 그 1등을 지키기는 무지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인생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2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층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계층을 나눌 때. 상류층에 가면 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더. 그래서 중류의 상에 들어가면 편해요.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겠, 부러울 것도 있겠죠. 근데 내려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보다 성적 좋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성적 좋은 놈은 좋은 놈대로 고민이 많죠. 이번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또 옆으로 새는데 서울대만 나왔나? 다른 데 서울대 간애 중에 약 10몇 프로가 관둔대요. 이해가 안 가죠. 왜 관두냐니까 의대 약대 가려고. 의대가 많더라고요. 약대보다는 의대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대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의대 치대. 부모님 중에 의사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바닥에 들어가면 그 바닥대로 힘들어요. 저는 삼형제인데요. 맨 위에 저고요. 밑으로 7년 차예요. 7년 밑에 동생이 둘째, 그 연년생인데 그 밑에가 셋째예요. 남자만 셋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죠. 7년씩 차이가 나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그건 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야, 점심에 라면 먹자. 그럼 알았어요 형. 그러고 지들이 알아서 끓인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둘째가 의사예요. 비뇨기과 의사. 근데 만나보면 걔도 고민 많아요. 똑같아요. 그 안에서 또 바둥거리는 거더라고. 물론 교수도 고민 많아요. 그런데 고민 안 하고 살죠. 딱 첫 해에 지나 보니까 고민해야 되는 사람은 학장님하고 총장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안 하니까 제 평생의 최고의 보직은 학과장이에요. 우리과 학과장, 딴 데는 학과장도 한번 하면 뭐 평생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과는 분위기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1년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학과장이 벼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제 최대 보직은 학과장이에요.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거지 그 이상은 안 해요. 뭐 무슨 연구소 소장, 아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안 하죠. 그런 걸 해야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나 위로 올라가면 뭐 하냐고.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평생 올라가는 것만 할래?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교수님 그는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리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1등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한없이 피곤한 거예요. 적당히 2등 중상만 가면 인생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중상만 가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노력도 훨씬 수월하죠. 그러고 하다 보면 또 상도 가지기도 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대기업 취직,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조금 걱정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중간짜리 가기. 그러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욕심도 나고 그때 갈 일이지. 처음부터 꼭대기를 노리면요 힘들어요. 대한민국에 축구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학도 있고요. 손흥민은 하나예요. 야구 선수 이렇게 많죠. 누구 얘기할까요? 이대호? 부산이니까. 이대호는 하나예요. 또 연예인, 그다음에 뭐 아이돌 되게 많죠. 인기 있는 아이돌은 작아요.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인기가 오래 안 가죠. 죽을 때까지 10대 가수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다 보면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모르는데 미나리인가요? 윤여정이라는 배우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네 안 되는 그 이후로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영어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뭐죠? 조영남이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동안은 이혼녀라고 그래서 TV 출연도 안 됐대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단역도 하고 조연도 하고 무조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 안 내고 그냥 열심히 만족하면서 그 인생이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내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그렇게 탑 그리고 탑이 안 된 나를 비하하거나 쪽팔려 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지금이 내가 어때서. 그리고 아직도 할 거 많잖아요. 시간도 많고 지금부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영어를 하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대 먹은 강의를 못 들어요. 그죠?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럼 믿어보세요. 여기서 흥미만 느끼면 특히 오늘도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 때 작년에는 저 거의 멘붕이었거든요. 저도 학생은 학생대로 멘붕이었지만 교수는 교수대로 멘붕이었어요. 동영상 강의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촬영하려면 스트레스 팍팍 받고 미루다가 토요일날 와서 찍고 일요일날 와서 찍고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조금 낮았는데 역시 계속해서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4과목 중에 이번 학기엔 2과목은 풀타임 대면으로 영어랑 4학년 과목 그리고 나머지 2과목은 도저히 인원을 그렇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죠. 갑자기 또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확 밀려오는 거예요. 작년에 그 악몽이. 근데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악몽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생각하는 게 미루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무조건 녹화하고 올리고 제 시간에. 미뤘던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 동영상이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거와 또 다르게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욕심을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더 잘 풀려요. 편해요. 여전히 그러나 동영상은 싫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욕심 안 내니까. 욕심은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시간대로 꾸준히 가면
오후엔 또 4시간을 가질 수 있고, 오늘은 지금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집에 가려다가 짐 싸갖고 퇴근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5주차 마지막 동영상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6주차 1, 2, 3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욕심내지 말고 하세요. 어이구, 얼떨결에 시간이 돼버렸어요. 과제는 미리 냈고요. 시간은 잘 보시고 해서 제출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6주차 3번째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녹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현재로서는 비대면의 마지막 동영상일 것 같아요. 영어 과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